안녕하세요. 쌤쌤의 알스타 두 번째 판 구조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대륙 이동설, 멘트 대류설, 해양적 확장설까지 배웠죠? 그래서 이들을 다 종합한 판 구조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 구조론은 윌슨 외 여러 과학자들이 종합해서 낸 결론인데 1970년대 초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지구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판 구조론이 뭐냐면 지구 표면은 단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판으로 쪼개져 있고 이 판이 서로 다른 방향이랑 속도로 이동하면서 어디에서 그치 판과 판이 만나거나 벌어지는 그런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현재 지각 변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최상위 이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판 구조 알아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상식. 네. 먼저 일단 지각이 밀도가 작아서 맨틀 위에 떠 있죠. 네, 맨틀. 그리고 여기 지각, 껍질이라고 해서 크러스트라고 합니다. 단단하면. 근데 이때 대륙 지각은 좀 두껍고 해양 지각은 조금 얇죠? 네, 선생님이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맹감, 대화, 해연. 네, 영감 아니고 맹감, 대화, 해연. 멘틀, 감람, 암. 대륙 지각, 화강암, 해양 지각,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유는 있어요. 어쨌든 여기에서 암석권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뿐만 아니라 멘틀 중에 가장 상부의 단단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를 암석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각이랑 멘틀의 가장 단단한 최상부 부분을 뜯어서 같이 움직인다라는 건데 이 암석권의 두께가 약 100km라고 합니다. 이 암석권이 조각조각 나 있는데 이 하나의 조각을 뭐라고 한다? 그렇지, 플레이트, 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판의 종류를 굳이 나누자면 대륙 지각이 좀 더 많이 구성되어 있으면 대륙판, 해양 지각이 좀 더 많이 구성되어 있으면 해양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이다시피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런데 밀도는 해양판이 커요. 왜 밀도가 해양판이 크다고? 대화, 해양. 네, 대륙 지각은 화강암이야. 해양 지각은 현무암이야. 현무암이 어두운 이유가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죠? 금속 원소는 무거워요. 밀도가 커요. 그래서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암석권이었죠? 그 이유는 이제 계속 멘틀인데 멘틀이 초코파이라고 했죠. 단단, 물렁, 단단. 따라서 여기 단단한 최상부 멘틀 바로 밑에는 살짝 물렁한 연약권이 있어요. 연약해서 연약권. 그런 것 같아요. 자, 멘틀 암석이 다 녹은 게 아니라 용융점이 조금 낮은 친구들만 친구 아니고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어. 그래서 살짝 크림치즈 같다고 해서 연약권입니다. 여기는 고체지만 아주 살짝의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홈스가 말했던 멘틀 대류로 이렇게 판이 이동한다라는 게 좀 껴맞춰졌죠. 네, 암석권, 연약권 이름 꼭 외울게요. 자, 그래서 판 구조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지각 변동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 경계의 특징에 대해서는 꼭 알고 가야 합니다. 여기 중요. 그래서 먼저 보면 일단 판과 판이 멀어져요. 발산하죠? 발산형 경계. 이 발산형 경계는 두 판이 멀어지면서 밑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죠. 네, 어차피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는 게 해양판이 만들어진다는 말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판이 생성되는 그런 경계이다. 멘틀 대류는 상승한다고 했죠? 네, 다음
수렴형 경계,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경계입니다. 상대적인이라고 했어요. 상대 속도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면 수렴형 경계. 멘틀 대류가 하강을 해야 그 위에 있는 판이 만날 수 있죠? 네. 이때 수렴형은 다시 구분해요. 만나서 충돌해서 산맥을 들어 올려버리는 충돌형 경계. 대륙판끼리 만나면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서 그 둘이 만나면 섭입을 못해요. 대륙판은 밀도도 작고 엄청 두껍잖아. 그 밑으로 섭입해서 빨려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습곡산맥만 만들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두 판 중 하나라도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판이 굉장히 얇고 밀도가 크니까 섭입을 하면 결국 연약권보다 밀도가 크면서 아주 그냥 속으로 들어가는 섭입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밀도가 큰 판이 섭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판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다시 지구 깊숙한 곳으로 소멸을 합니다. 이게 섭입형 경계. 네, 이 섭입 경계에서는 이렇게 섭입을 하면서 여기 홈이 골짜기가 쏙 패이는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섭입 당하는 쪽 위쪽에서 만약에 뭔가 화산 폭발로 어떤 지형을 만들어내서 섬이 만들어지면 호상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쪽이 대륙판이었다면 대륙판 쪽에는 습곡산맥을 만들어냅니다. 자, 아까 전에 말한 발산 경계에서는 판과판이 벌어지면서 여기 산맥, 해령이 만들어지죠? 해령 어디 있어? 여기 이게 해령이죠? 해령 이렇게 만듭니다. 발산 경계. 그리고 섭입 경계에서는 이렇게 섭입하면서 골짜기를 파는 그 경계 자체가 해구입니다. 네, 그리고 섭입해가는 쪽 여기 위에다가 화산을 터트려. 그러니까 해구랑 나란하게 섬을 지어서 만들어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지구가 구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호의 형태겠죠. 그래서 호상열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보존경계 안 했죠. 보존경계는 서로 두 판이 어긋나면서 스쳐 지나가는 경계예요. 보존형 경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었죠? 네, 이렇게 발산 경계 여기 해령이에요. 해령에서 양쪽 판이 확장될 때 구형인 곳 안에서 확장되다 보니까 서로 길다랗게 완벽히 일직선으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로 찌글찌글 어긋나면서 변환단층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존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은 여기 안 적었네? 변환단층 여기다 적을게요. 변환단층 초록색. 네, 그래서 이게 변환단층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형을 한번 써볼게요. 이 빨간색 여기의 지형은 뭐냐요? 해령이죠. 해령. 그 다음에 섭입대에서 나타나는 여기는 해구였고요. 그리고 이 섬은 호상열도였죠? 여기 해구 있네. 섭입하죠? 밀도가 큰 해양판이 섭입. 그래서 이 골짜기가 해구입니다. 네. 이때 아까 전에는 바다 위에 산맥 이렇게 바다 위에 뭔가 지형을 만들었으니까 섬이잖아? 호상열도. 근데 이 경우에는 멘틀 대류가 하강하면서 판이 밀어붙이면서 대륙판은 찌그러져요. 또 그러면서 섭입 당하는 판 위쪽에 화산도 터트려.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는 습곡산맥이죠. 이것도 습곡산맥이야. 네. 근데 여기는 해구가 있기 때문에 화산이 있는 습곡산맥이죠. 네. 자, 지각변동 정리. 이것만 알면 돼. 뭐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볼게요. 일단 지진은 모든 경계에서 다 있어요. 판의 경계에서 부딪히건 충돌하건 땅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지진은 다 있어. 단 진원의 깊이가 아주 깊은 신발 지진만은 섭입형 경계에서만 나타나요. 섭입을 하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눈으로 보이시나요? 네. 다음에 화산은 마그마.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를 만드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하잖아.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발산형 아니면 섭입형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마그마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죠. 네, 발산형에서는 발산하니까 마그마가 튀어 올라와야 되죠. 화산. 다음 섭입형. 섭입하면 어쨌든 여기가 뭔가 찌글찌글 열이 있어서 마그마가 터지겠죠? 네, 화산 있죠. 변환단층 화산 없어요. 그리고 충돌경계 숙복산맥에서 화산 분출 안 해요. 네, 이때 변환단층이 좀 문제에서 나온다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나와요. 한번 볼게요. 여기 해령이죠. 여기 해령이죠. 이 해령 사이에 뜯어지는 분열대를 열곡이라고 하는 거 알죠? 열곡. 이 V자의 골짜기가 열곡입니다. 이때 해령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진 여기 있죠. 이게 변환단층이죠.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해령에서 양쪽으로 발산, 밑에 해령에서 양쪽으로 발산. 그러다 보니 이쪽은 이동 방향이 똑같아. 이쪽도 이동 방향이 똑같아. 그래서 A랑 C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활성이에요. 근데 B는 이 경계에서 위 판과 아래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어긋나죠.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라고. 이것만 판의 경계예요. 따라서 변환단층은 B고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B에서만 지진이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주요 판 경계를 좀 머릿속으로 알아놓는 편이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좀 빠르게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하는데 이름 하나하나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섭입하겠구나, 충돌하겠구나 이런 감만 있으면 돼요. 자, 해령이 있는 곳 찾아보자. 대서양 중앙해령의 B,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돼요. 대서양 중앙해령은 해양조 확장설의 결정적인 증거였어.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안다, 오케이? 다음에 우리 태평양에서도 해령 하나 있습니다. 동쪽으로 치우쳐서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해요. 태평양은 해령도 있고 또 태평양을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는 이게 다 해구예요. 이것도 해구. 네, 이게 다 해구예요. 그래서 여기 일본 해구 하나 썼고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수렴하기 때문에 물론 하나는 섭입을 해, 해양판이. 그 다음에 여기 C. 여기도 지금 수렴형인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해양판이 섭입을 할 거야. 그래서 섭입형이에요. 이때 이 경계 자체가 지금 해양판 저기 밑에서 해구 골짜기를 팠을 테고 여기가 그래서 해구, 페루칠레 해구가 있고요. 그리고 밀어붙이니까 대륙 쪽에서는 찌그러져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산맥이, 습곡산맥이 만들어져요. 근데 화산 분출은 있겠지. 섭입을 당하는 쪽 위쪽에서. 그쵸? 다음 충돌대. 대표적으로 이거는 진짜 알아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도판과 여기 유라시아판이 서로 충돌하는데 대륙과 대륙이 만났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서 들어 올려서 산맥을 형성합니다. 신생대에 만들어졌죠. 지금도 높아집니다. 네, 히말라야 산맥 안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거야. 제일 높은 거. 다음에 변환단층은 자 주로 뭐냐면 이게 다 지금 해령이에요. 해령 사이에 여기 어긋난 여기가 변환단층들인데 바닷속에 있는 건 우리가 구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운이 좋게도 변환단층이 육상으로 드러나는 데가 유명한데 여기가 있어요. 잘 보면 이게 해령이고요. 이게 해령이거든요. 근데 해령과 해령 사이에 이만큼 어긋나 변환단층이에요. 그래서 서로 어긋나는 경계에 G는 그 영화로도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네, 보존형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이 여기 있어요. 자, 선생님이 안산함선 그려보기라고 했는데 수능특강 문제에 나왔길래 그냥 한번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안산함. 우리 마그마에서
해구가 있는 데에서는 최초로 현무암질 마그마를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분출할 때에는 안산암이 터지잖아요. 네. 따라서 안산암이 있는 주로 분포하는 그런 지형들은 사실상 해구 라인이에요. 그래서 해구 라인을 그려보면 대충 안산암선이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안산암선이 해구 라인이랑 거의 일치를 하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말했죠. 여기 해구 있는데 여기에서 분출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터트리다 보니 안데스 산맥에 이렇게 암석을 형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 많이 나는 암석이 안데사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안산암의 이름이 붙여진 거라고. 네. 해구 라인이에요. 네. 딥, 디펄. 푹 찍어볼게요. 심화 개념인데 일본 해구 잘 보면 지금 일본이 사실 호상열도예요. 왜냐면 여기가 다 바닷속에 일본 해구가 들어있거든. 일본은 세 판이 수렴하는 가운데에 있어요. 자, 유라시아판과 필리핀이 만났는데요. 대륙판 밑에 해양판이 밀도가 커서 섭입합니다. 빵빵 화산. 다음에 필리핀판과 해양판도 서로 수렴 경계예요. 이때 둘 다 해양판이기 때문에 섭입이 일어나는데 태평양판이 밀도가 큰가 봐. 그래서 섭입하니까 필리핀판으로 빵빵 뭔가 섬을 만들어. 뭐 그렇게 해서 그 중에 만들어진 거 하나가 뭐 괌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세 판의 밀도를 비교해 보면 유라시아판이 제일 작죠. 그래서 필리핀판이 섭입했고 태평양판이 밀도가 제일 커서 필리핀판까지 섭입을 했죠. 이때 화산 폭발은 어디서? 섭입을 당하는 판 위에서 이렇게. 이때 해구를 따라서는 딱 섭입하는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진원의 깊이가 얕으면 천발이라고 해요. 다음 뭐 천박하다고 하나? 그게 같은 말인가? 네. 그 다음 점점 대륙 쪽으로 가면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여기를 뭐라고 하죠? 베니오프데. 네. 오늘은 판 구조론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이거 하나하나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고 그냥 경계를 구분하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안녕.